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래를 말하다. 예,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원로 그리고 선배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김문정 박사입니다. 본 행사 시작에 앞서 김재진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30주년 기념 특별 좌담에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0주년은 저희한테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를 통해서 전문가분들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게 좋을지, 과거에 우리의 한 일도 한번 반성도 하고 회고도 하고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서 좌표를 다시 정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평소에 느끼신 바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미래 60주년을 대비해서 걸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보시는 시각이 더 객관적이고 해안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좌담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과 인연이 깊으시고 조세재정 각 분야의 기라성 같은 학자분들, 전문가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전신 조세연구원이 이 조세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세수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평가를 하고 다시 계획에 투입하는 그런 사이클을 마련하는 전기가 된 것이 이 조세연구원의 출범입니다. 경제 성장과 발전 일변도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그 조세 정책을 확립하고 징수행정 기관으로 사실은 조세연구원이 시작한 것이 초기 한 10년 동안의 역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사실은 98년에 IMF 외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정부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이 당담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구를 했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30년을 반추해 보면 큰 위기가 3번 정도 있었는데 그 위기의 시기 때마다 국가의 조세 재정 정책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방책을 가지고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지를 싱크탱크로서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한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의 가장 큰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성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짚어주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 또 설득하는 그런 노력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이라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가장 첫째 어떤 의미가 아니었나. 그렇지만 동시에 또 정부를 떠나서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저희 연구기관에서 또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보면은 그 마이크로적인 미시적 자료에 대한 접근은 어느 기관보다 뛰어나지만은 거시 자료에 대한 접근은 의외로 잘 알고 있지 못한다고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접근이 되고 또 가공이 돼서 알려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지금까지 조세재정연구원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았나. 미래의 경제 구조라든지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구하거나 사전적으로 살펴보는 기회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다른 예를 들면 지금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형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그것과 관련된 조세 정책이나 또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그 속도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러한 흐름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부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연구를 충분히 해야 하고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수요가 있는 다양한 분야를 사실 다 커버하기에는 전문 인력을 아직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좀 더 전문성을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도 확보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G7 같은 데 가려고 그러면은
되게 이제 국가 경쟁력이 G7에 또 맞아야 되는데 우리 조세 경쟁력이라든가 재정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예컨대 국가 경쟁력은 한 23위 이 정도 되는데 조세나 재정의 경쟁력은 예컨대 뭐 50위권에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은 융합의 시대란 말이에요. 재정하고 조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많죠. 환경, 뭐 노동, 여러 가지 진짜 많은데 또 공학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또 한 30%가량은 좀 다양한 이런 그 전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었으면 어떨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위기를 앞두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에 따라서 또다시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고 하는 그런 방식의 대응이 뭐 1차적으로 아마 가능할 테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마음을 이제 먹고 있는 경우가 경제 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경기 운영에 대응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재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의 정책 방향을 계속 고려하고 그 와중 속에서의 재정을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것과 재정 건전성을 또 유지한 것 간의 상충작용, 상충관계를 가급적 고려하면서 아주 어려운 줄타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정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들으면 말 그대로 혁신적인 어떤 재정 정책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좀 더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준 원장님께서 참석자분들의 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활 환경도 변하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은 그게 이제 더 심화될 거고 성장률도 둔화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에 따른 이제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 적정 부채 문제 그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까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이런 시기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우리 박사들과 상의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선도적이고 또 명년 만리적인 연구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관장으로 오면서 경영 철학을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30년 동안 이제 국내 문제 어느 정도 이제 토양을 잡았으니까 이제 또 글로벌하게 나갈 필요도 있다. 좀 구체적인 이제 방안으로 연구 풀어가지고 국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시니까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외적, 양적 성장의 성과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저희 연구원이 나아가야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제가 사랑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얼마나 컸나 이렇게 잠깐 한번 좀 봤어요. 그랬더니 30년 전에 그 연구원이 한 60명 정도고 예산이 한 30억 정도 였었는데 지금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330분이나 되고요. 예산이 한 80억 정도 연간 예산이 지난해 그렇게 된 걸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 인력이 한 5-6배 늘어났고요. 예산은 쓰는 예산은 한 15배 정도. 이제 조세연구원이 그야말로 조세재정연구원으로 출범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 최고의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적인 어떤 그 재정연구원으로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조세재정연구원 그 당시 조세연구원에 입사했을 때가 2008년인데요. 제가 입사했을 때는 세법연구센터랑 성과관리센터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했었고 제가 재직 기간에 이제 공공
기관, 공공기관 연구센터가 창립되면서 그 이후에 뭐 조세 지출 성과 관리라든지 예비 타당성이라든지 국가 회계를 관리한다는 이런 각종 전문적인 센터가 확대되면서 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외연이 점차 커졌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어떤 정부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 풀을 형성하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센터의 특성상 저희가 어떤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혹은 특히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어떤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가 끌고 가는 연구보다는 단기적인 정부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가 많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선도하고 막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이고 이제 그런 단기적인 과제에 집중하다 보니 좀 더 중요한 장기적인 부분의 인력 투입이 그만큼 감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뭐 조세재정연구원 이름에서 이렇게 떠오를 때 우리 국민들에게 한 단어로 여기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조세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 닿게끔 이게 상품을 또 조세관에서 특별히 내놓은 거가 꼭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조세연구원이 이거는 요 텍스 쪽에서 요게 센 게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그 간판 브랜드를 좀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플래그십 상품을 내놔야 되는데 그거에서 조세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과 그다음에 예산, 조직의 어떤 크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기회이자 동시에 이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위기라고 생각을 하냐면 물론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인력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이나 또 정부 어떤 부처의 공무원으로 가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연구 인력들의 어떤 이탈은 또 조직에 굉장히 큰 어떤 안정성과 연구의 연속성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을 많이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연구와 재정정책 연구에 있어서 코어되는 연구를 사실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사업 수요에 대한 것은 좀 그 적절하게 잘 밸런스된 어떤 역할 분담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조세재정연구원만큼 조세연구와 재정정책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특화된 어떤 연구기관,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재정립하거나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첫째가 과학기술입니다. 미래 기술인데 그게 국가의 미래거든요. 조세든 예산이든.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특별한 그 관심을 좀 가져다 달라. 다른 분야와 달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안전망 내지는 복지인데요. 상대적 빈곤율, 소득 재분배율 이런 사회적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G7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경제적 지표는 우리가 도리어 G7 평균보다 좋아요. 좋게 나오는데 이 사회적 지표 쪽이 영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 지표하고 사회적 지표가 밸런스를 맞아가야 되거든요. 사회적인 그 불안 요인도 되고요.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해서 또 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조세인데요. 이 조세 제도를 구조나 그 텍스 믹스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금 스마트하게 좀 바꿔줘야 되겠다. 거기에 좀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세계 경제가 과거와 같은 자유시장 경제, 그다음에 그 속에서 혁신이 촉진되고 혁신을 통한 성장, 또 성장의 어떤 과실을 적절히 배분해서 적절한 복지를 통해 사회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이런 순조로운 선순환의 경제를 저희가 계속 믿어왔지만은 세계 경제적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보다는 어떤 사회 갈등이 더 증폭이 되고, 그다음에 기득권화되고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의 경제 활동이 너무나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중 속에서도 어떤 정부 출연연, 특히 조세재정연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사회 버팀목이 돼주는 역할을 좀 공고히 해야 된다. 이런 새로운 체계라든지 새로운 국제 정세 변화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취했던 어떤 재정학적 접근 플러스 좀 더 사회과학적 접근까지 포괄해가지고 특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사회 버팀목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정말 큰 숙제지만은 앞으로 좀 더 중요한 그런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자적 양심과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구에 임하고 그리고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연구 자료를 확보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후생에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쪽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자신이 정말 떳떳하다고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양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끝으로 원장님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의 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결국은 국민을 위한 연구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제연구기관 내셔널 리서치 컴플렉스의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을 위한 연구다.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아까 이동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우리에 의해서 하지만은 이해관계자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특정 이해 집단이나 또 특정 정권에 너무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의 중심은 국민이다. 그중에 가장 국민을 위한 연구를 해야 된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세션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외적 성장을 다루었다면 이번 세션에서는 내적 그리고 질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지난 30년 동안 쌓아왔던 연구 성과, 그다음에 인적 자본의 축적 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달리 특히 미시적 관점에서 조세 제도가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가져오는가에 관한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 특히 또 조세 행정에 관해서는 아마도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연구원 많은 인력이 또 양성이 되었고 또 그 연구원 내부 또 외부에 있는 연구진 간의 어떤 상호 코어워크 뭐 이런 걸 통해서 연구 어떤 분야 자체가 그 내부에서도 자생적으로 충분히 이제 계속해서 굴러가게 할 만한 역량을 갖춘 것이 큰 이제 자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은 연구 조직의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조세연구는 기동적입니다. 기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짧게 그 근무를 해서 과거 모든 30년 역사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순식간에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연구 주제인데 좀 전에 이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이거는 조세재정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고 정보가 또 굉장히 독점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세연구원은 일단 손대기만 하면 국내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가 이제 연구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주제가 독점적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어떤 독점이 주어지면 경쟁에 대한 어떤 그런 유인이 약화되기 때문에 연구의 수월성이 조금 약화되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연구 주제의 어떤 그 면에서 상당히 탁월한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그 조세와 재정에 관한 그 DB가 우리 조세재정연구원에 가장 많이 축적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DB 같은 거 구축하는데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세재정연구원은 진짜 흥미진진한 분야를 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학은 너무 커요. 재정학은 너무 큰데 세법이나 예산학은 또 너무 디테일합니다. 그 가운데 분야가 정책론이에요. 그 정책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조세든 예산이든. 근데 이 분야가 뜻밖의 많은 연구가 없습니다. 우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가급적 여러 연구는 제도 연구도 하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제공해야 되겠지만 실증 분석이 좀 돼야 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잘 결과를 냈던 다양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 성과를 좀 확산하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학교에서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면은 연구원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연구를 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도 검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굉장히 그 정책 연구가 많습니다. 정책 연구가 많아서 굉장히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점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학술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연구들이 많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해외 그런 학술지에서도 그 연구위원들을 비롯한 연구원 구성들이 좀 적극적으로 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토양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리서치 자체가 국민의 지금 문제를 별로 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종부세 위원 신청. 뭐 수도 없이 신청하는데 그거를 지금 거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럼 누가 빨리 이 리서치를 들고 와서 이 문제를 법 만들기 수준이 아니라 리서치를 좀 긴급히 내놔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에 제가 조세재정연구원의 아주 중요한 토픽이라고 봅니다. 세제실은 당장 그거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을 생각해서 국민의 오늘 불편한 문제 이거를 연구하는 거를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또 좀 어떤 기동성을 발휘한 그런 분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그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어떤 실물 시장이든 금융 시장이든 모든 시장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고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 노동의 형태까지도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 조세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관련된 시장을 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 방식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한번 최근의 현상을 제가 봤을 때에 굉장히 큰 다양성과 이질성이 증폭되고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 인식이라던가 제도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 커지고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혹은 미래 후속 세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재준 원장님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현재 들으셨던 말씀에 더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로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물이 우수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훌륭한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에서 그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전통을 이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비록 조금 인력이 부족해서 불편하더라도 최고의 인재를 뽑을 때까지는 기다린다. 그런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여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수 연구자로 양성이 되고 그게 바로 결과로 보고서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조세연구원이 경쟁력이 확보되고 한날이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좌담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저희의 멘토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위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